그렇죠. 오늘은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과 거기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개원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날은 제 마음에 들고 어떤 날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원했던 기준에서 딱 맞는 일은 없죠. 그거는 비단 병원 경영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의 관계나 뭐 자기가 목표했던 모든 것들에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일희일비, 어떤 날은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우울하고,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 일단 본인이 너무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은 기쁠 때는 기뻐하는 것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위라는 걸 알고 있나요? 막 기뻐서 난리를 치다 보면 뭔가 좀 이렇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기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되게 공허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행위 자체도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는 행위 중 하나죠. 그 다음에 기뻐하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기쁘다 하면 뭔가 사람이 업되죠. 업되어 있으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수 많이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업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업된 상태인 거지. 지속적으로 업되면 그게 노말이 되겠죠. 우리는 사람이 되게 뭔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뭔가 좀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거는 맞지만, 일시적으로 자기의 기분을 확 끌어올린다는 거는,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불안정하고 위험한 행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기뻐하는 것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그 기뻐할 일이 끝납니다. 끝나고 기뻐하는 양이 많았던 만큼, 그러니까 업되어 있던 위치가 높았던 만큼 다시 제자리로 내려올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꼭 필요한가요? 기쁜 일이 없으면 못 사는가?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슬픈 일이 많으면 살 수 있나요? 슬픈 일이 많으면 못 살죠. 슬프고 힘든 일이 많으면 못 삽니다. 기쁜 일이 많으면 좋지만, 기쁜 일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뭐 더 잘 살거나 아니면 기쁜 일이 없다고 해서 못 살거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반대로 슬픈 일이 많으면 되게 힘듭니다. 되게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잖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높이가 클수록 다시 돌아올 때 다시 그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고통도 큽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법칙. 높은 위치에 가지고 있는 물질은 높은 에너지를 가진다, 그런 거죠.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떨어진다. 법칙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는 확 기뻤던 만큼 내일이나 아니면 그 기쁨이 끝나는 날은 확 고통스러워져요. 언제 그런 걸 가장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체감을 하냐 하면 휴가예요. 휴가 갈 때는 막 기쁘죠. 막 업됩니다. 업돼서 휴가 가서 놀았어요. 뭐 잘 노는 사람도 있고 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휴가 끝나고 딱 직장을 복귀하면 확 떨어지죠. 그때. 그래서 휴가 끝나고 마지막 날이나 이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심적으로 불편해요.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 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쁠 때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일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것만큼 나쁜 기분을 유지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데, 이건 떨어질 때 굉장히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유지되다가 다음에 진짜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확 좋아져요. 확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또 떨어질 일밖에 없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막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사실 그만큼 흥분할 일은 아닌데, 그래서 확 기분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또 조금만 슬픔만 있으면 또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폭이 깊을수록 조금만 올라갔을 때도 막 괜히 좋아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좋아할 만한 환경이, 그러니까 자기가 흥분할 만한 환경을 자꾸 만드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낮게 평가를 하거나 하면,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상태가 되면 되게 좌절하고 그 다음으로 삶을 나아가야 될 원동력을 꺾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앞으로 나가야 될 추진력을 제한해버리게 되는 거죠. 해도 안 돼, 내지는 뭐 하는 없어, 손으로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일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죠. 일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이고 내일이고 간에 본인이 기쁘고 안 좋고 간에 해결해야 될 일은 생깁니다. 지구는 돌아가고 태양은 움직여요. 그래요. 그래서 기쁠 때 일을 많이 하고 슬플 때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건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 낙담을 하지 않아야, 일이 진행되고, 슬플 때 낙담을 하지 않아야 다음번에 필요 이상으로 기뻐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희 1비는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죠. 실수를 하거나 삶의 원동력을 꺾어버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냉철함을 유지를 해야 돼요. 사람이 그게 잘 안 되죠. 막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던 문제가 반짝하고 해결되면 막 기쁘고, 그런데 그럴 때 기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좀 있으면 이 자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어떻게 안 좋아질지 몰라. 그렇습니다. 되게 몸이 힘들어도 또 슬퍼하지 마세요. 뭐 좀 있으면 해결될 가능성도 있지. 뭐가 됐거나 슬퍼하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될 일은 산적해 있다.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에요.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는 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힘이 들 때는 울어버려,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기쁠 때 기뻐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 잘못 자체는 아니죠. 근데 그 다음 뒷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슬플 때 울어버려, 잘못 자체는 아니죠. 근데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뒷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옛날에 감정 표현을 하지 말라고, 되도록이면 감정 표현을 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슬퍼도 울지 말라고 배웠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그렇게 못한다 뿐이지, 확실히 슬플 때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음에 문제가 잘 해결돼요. 그리고 기쁘다고 철삭되면 분명히 실수를 하게 됩니다. 듣기 좋은 말로 슬프면 울어버려, 기쁘면 마음껏 웃어도 돼, 이런 것들은 잘 웃는 애는 잘 울어요. 제가 이때까지 느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잘 웃는 애는 잘 울어요. 힘듭니다. 웃을 때야 좋지,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좀 불안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꾸 타인에게 기대려고 하죠. 힘듭니다. 그래서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어떨 때는 기쁘다, 어떨 때는 슬프다, 저 인간 왜 저래,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감정 표현을 점점 줄이는 거예요. 점점. 슬플 때도 슬퍼하지 말고, 기쁠 때도 되도록 기뻐하지 말도록 하세요. 기쁠 때 기뻐하지 않는 게 머리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뻐하는 양이 많을수록 슬퍼할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기쁠 때도 되도록 기뻐하지 말고, 슬플 때도 되도록 슬퍼하지 마세요. 감정 표현을 되도록이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묵묵하게 묵직하게 온라인으로 가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에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건 인류 본성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능적인 부분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본능을 자꾸 극복할수록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더 좋은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팩트고, 제가 오랫동안 병원을 경영해온 결과 알게 된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